지속되는 쌀값 폭락,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인 통계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2차 도민 공청회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순천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불참했습니다. 세계로 떠나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여행을 넘어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섬에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배송비도 지원돼 섬 주민들의 편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학기 대책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농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쌀 정책을 결정하는 통계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1962년 농림부에서 시작한 양곡 소비량 조사.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승인 통계인데 1998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수행해 매년 1월 공표합니다. 농업 관계자들은 정부와 현장의 괴리가 큰 이유에 대해 이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예상했던 2023년산 초과 생산량은 9만여 톤, 2022년 25만 톤에서 한 해 만에 15만 톤이 줄어든 양이었지만 결국 정부 예측과 달리 재고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9만 톤 남는다고 처음에 발표했던 게 15만 톤을 별도로 정부가 빼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통계가 못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실제 통계조사 방법을 들여다봤습니다. 통계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은 지난해 기준 1,400가구인데요. 이 가운데 35%인 500가구가 농민과 농업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900가구만이 일반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 행태 등 유사한 식생활 관련 통계조사가 수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국민의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의 비중, 2인 가구의 비중,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의 비중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나온 결과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적다 보니까 1,000만 명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앞서 해당 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 실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질문지에도 문제점들이 확인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주당 외식 횟수를 묻고 8개 품목에 대한 6개 문항을 킬로그램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이 아닌 메뉴여도 가정에서 한 끼를 먹을 때 소비되는 쌀의 양과 동일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반영돼 실제보다 쌀 소비량이 과다하게 추계되고 무게 측정 오차 등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햄버거, 피자 등등에서는 쌀이 전혀 소비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은 끼니 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집에서 먹는 만큼의 쌀이 소비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오는 2027년에 들어서야 표본 등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반복되는 쌀값 대란에 정확한 양곡 소비량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등 근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2차 도민 공청회가 오늘 고흥에서 열린 가운데 용역사가 3가지의 의대 설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역 주관사인 AT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은 의대 설립 방안과 관련해 단일대학 2개 병원 신설, 단일대학 1개 병원 신설과 공공의료원 등 기존 병원 인수, 단일대학에 1개 병원만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순천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았고 공청회장 인근에서 전남도 의대 공모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세계로 떠나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던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 과열의 완화 등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등장인물의 대사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는 건 시간 문제야. 왕이 칼끝에 덕을 묻혔어. 현재야, 이제는 날 용서해라. 대문호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을 다녀온 학생들에게는 글귀 하나하나가 남다릅니다. 햄릿, 사느냐 죽느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난 사는 것을 선택했다. 영국과 독일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돌아온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
여행으로 끝내지 않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보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입시 위주 교육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회 속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간 서열화 현상의 완화와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등 학생들의 시각에서 본 다양한 정책 개선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각각의 서열화를 해체시키고 천천히 평준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저희들의 마음가짐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방대학들한테 혜택을 준다거나 음식을 먹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를 자세히 알려주고 지금도 미디어 교육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 조금씩 더 많이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복지 지원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도 눈길을 끕니다. 의동식 의료라든지 원격 의료를 실시하는 까닭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그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 의료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의 미래부터 의료와 복지, 환경 등 사회 문제 정책적 개선안을 제안한 학생들. 58명의 학생들이 내놓은 의견은 보고서와 수필, 만화 등 방식으로 쓰여 오는 11월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의 졸업과 함께 모두 10권의 책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에서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섬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배송업체 직원이 간단한 의약품이 담긴 구급 상자를 포장합니다. 드론에 매달린 구급 상자는 곧바로 인근에 있는 섬으로 향하고 상황실 모니터에는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드론을 이용한 섬 지역 물류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금오도와 횡간도 등 9개 섬.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되는데 배달비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물류 배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 거점을 통해서 이 제품들이 배달이 됩니다. 아직 수요가 많지 않아 권역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만 배송이 이루어지고 물품의 무게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특히 의약품이나 농기계 부품 등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에도 정부 공모를 신청하고 국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드론 배송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드론 이착륙장을 더 확보하고 비행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비행을 하면 안 되는 그 구간들도 너무 많고 야간들도 그렇고 야간에 비행하는 제한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결이 되고 여수시는 내년에는 배송 물품의 중량과 배송 거리를 확대하는 등 드론 배송 서비스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해남군이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한 송지파크 골프장이 준공됐습니다. 송지파크 골프장은 7억 원을 투입해 송지면 15,213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주차장, 휴게실 등을 마련했습니다. 해남에는 삼산파크 골프장과 산이파크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인 화산면과 동부권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4일 입적한 정각 큰 스님의 49제가 오늘 목포 보현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식 장례 예법에 따라 치러진 이번 49제에는 보현정사 스님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장학회를 운영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했던 정각 큰 스님은 목포의 한 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 87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한편 보현정사 2대 주지에는 영산정각원 대표인 도안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최근 해남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50대가 벌에 쏘인 뒤 숨지는 등 전남에서도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서 이송한 벌쏘임 환자는 324명으로 7월 170명, 8월 108명 등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0건 이상인 57%가 증가했으며 소방당국은 무더위로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쏘임 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신안군 흑산도 예리양 수협 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진 채 발견돼 해경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43톤급 경주 선적 오징어 잡이 배 선원으로 앞서 오전 7시쯤 태풍 피항을 위해 흑산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경은 이 남성의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신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삭힘의 미학 시즌3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지역방송 부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삭힘의 미학 시즌3는 남도의 삭힌 음식이라는 지역적인 소재에서 출발해 세계의 다양한 삭힌 음식들로 연결 확장해 나감으로써 지역성과 보편성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아내고 국내외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 글로벌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 을지 연습 마지막 날인 내일 오후 2시에 도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민방위 대피훈련이 7년 만에 실시됩니다. 목포시는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민방위 대피훈련에 따라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목포 소방서 사거리부터 연동 사거리 구간에서 5분간 차량 이동을 통제합니다. 또 민방위 대원이라면 누구나 전국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피 유도 요원, 이동 통제 요원을 접수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대원은 당해년도 민방위 교육 수료를 인정받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만 4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2대 총선 당시 전남 지역 선거구의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등 모두 1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이 가운데 45명은 검찰 송치에 63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5분 소등 행사가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목포 해양대 대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에너지의 날 목포 행사는 목포 에너지 시민연대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별빛 문화축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올해 강진군이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찾은 관광객이 누적 2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었습니다. 강진군은 7월 1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보은산 V랜드와 초당림, 성문공원 물놀이장 등 5개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